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지역의 휴대폰 번호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간 가족들의 불안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단순한 여행도 아니고 단순한 일시적 가출도 아닌 것 같았죠. 지역은 정말 모든 것과 선을 끊으려는 듯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상철은 처음엔 아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는데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던 걸까? 아니면 정말 집안의 무게가 그 애를 짓눌렀던 걸까?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상철은 직접 내색하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붙들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죠. 한편 은호는 지역의 잠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그의 물건들을 모조리 버려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여행지에서 찍었던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도 있었고 지역이 농담 삼아 썼던 메모지도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중얼거리는 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상처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은호는 애써 쿨한 척했지만 사실 버리는 내내 손이 떨리고 버려진 상자들을 보는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상철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든 전직 임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돌아오는 건 번번이 죄송합니다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집 밖에서는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한때 자신감 넘치던 가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낡고 지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가족의 걱정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 있었습니다. 낯선 지방 도시에서 그는 한때 잘나가던 금융맨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옷, 거칠어진 손, 퀭한 눈빛. 그는 마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추락을 동시에 짊어진 채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버려진 창고 같은 숙소에 홀로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반짝이던 순간 가족의 기대, 은호의 웃음, 성재와의 우정.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짊어진 책임과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도망쳤다고 해서 무언가 해결되는 게 있었을까? 라는 자주 섞인 독백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1년. 가족들은 지역의 부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버린 듯 했지만 그 공백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그런 지환을 보며 가족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성재에게 출연을 부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역의 빈자리는 여전히 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는 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역의 결혼 소식 이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은호는 눈빛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지역이 주었던 팔찌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성재는 은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애써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사람이냐? 이제 좀 내려놔라. 너 혼자 아프잖아.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버린다고 해도 없어지질 않아. 그 사람, 그냥 미워할 수가 없어. 성재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대신 안아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누추한 행색에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기른 사내가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 사내는 바로 1년 만에 돌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거짓골이 된 지역의 모습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철은 화를 내며 이게 내 꼴이냐? 1년 동안 뭐하고 다닌 거냐? 라고 소리쳤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다시 본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족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집 앞에서 지역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라졌던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날 그렇게 버리고 싶었어? 그 질문에 지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키고 싶었어.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였어? 넌 날 더 아프게 했어. 그 순간 은호의 눈에서는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눈빛 속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성희가 은호에게 의뢰했던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성희의 진짜 의도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이 없는 사이 은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은호가 상처받은 틈을 타 그녀의 능력을 빌미로 은근히 마음을 흔들려 했던 것이죠. 성재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은호가 성희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역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복귀는 단순히 기쁨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사이 각자 버텨온 가족들의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상철은 여전히 아들에게 실망했고 지화는 형이 없어도 난 내 길을 간다라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오히려 지역을 자신의 채널 소재로 이용하려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모두가 제각각의 이유로 흔들리고 있던 그 순간 지역의 귀환은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꺼낸 건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넌 반드시 지켜야 해. 은호를. 그것만은 꼭 지켜라. 그 글귀는 지역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보는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유로 은호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